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구 민주당 시의원 정순욱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을 모시고 시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기 위해서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다시 좀. 반갑습니다, 시장님. 이번 시정은 뭐 그렇게 크게 염려 안 해도 되니까 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저희 상임위를 싫어하십니까?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저도 우리 의회 하시는 이런 활동들 그런 거 저희들이 늘 존중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시정도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5년 1월, 25년 2월, 25년 3월 이렇게 왜 우리 상임위에 있는 국장님들만 이렇게 인사이동을 계속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또 행정 환경이 좀 바뀌다 보니까 인사 있었다는 걸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알만 하면은 오늘 인사 왔는데 내일 되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워낙 훌륭한 분들이 가기 때문에 바로 등판해도 일하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게 다른 어떤 국장님이나 이렇게 인사이동이 되는 것도 좀 어렵겠지만 창원의 어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어떤 이런 국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우리가 보면은 도시의 계획을 세우는 이런 국이 우측에 있다가 좌측으로 이렇게 이동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저분은 좌측으로 갔기 때문에 좌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세게 듣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책을 다루는 좀 국은 좀 심각하게 좀 이렇게 이동하실 때 조금만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이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질문을 드리자면은요. 지금 이제 5차 국가철도망이 경상남도를 통과해서 이제 국토부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처음에 창원시에서 어떤 안 하고 계획하고 경상남도 계획이 틀려버렸어요. 근데 이 계획이 이렇게 되면은 우리 창원시에는 어떤 이익이 있는지 참. 저도 굉장히 좀 안타깝게 좀 생각하고요. 실제 저 좌측에 있는 창원시 계획을 제가 나름대로 머리를 많이 써서 우리 창원이 또 경남의 수부 도시이고 또 KTX에 대한 게 이용자가 가장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중앙역으로 해서 저는 진해를 경유해서 가덕도를 이렇게 가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도에 협의를 했는데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도 나름대로 또 계획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중앙역으로 해서 장류를 해서 가덕도로 가는 걸로 지금 현재 국가 철도망 계획에 지금 현재 정부에 건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좌측에 있는 거를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특히 또 우리 존경하는 정순욱 의원님께서 진해를 많이 챙기고 계시는데 진해가 저렇게 되게 되면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진짜 모멘텀을 마련할 거라 생각하고 고심고심해서 만든 안이었는데 또 우리가 또 우리 도에 또 여러 가지 또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도 협의 과정에서 도에서 저기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저 1번 창원시 계획안으로 갔을 때는 진해라든지 창원의 이런 어떤 베네핏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고 인구 유입 효과도 있었을 거라 보는데 경상남도 안이 저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님하고 이게 도지사님하고 관계가 좀 소원해서 이렇게 그런 것보다는 또 도가 바라보는 또 도 안에서 여러 가지 또 균형적인 그런 면을 바라보지 않겠는가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좌측 계획이 도 전체로 봤을 때도 조금 더 바람직한 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렇게 되니까 김해라든지 어떤 부산 서부권은 굉장히 이렇게 이익을 보고 있는데 창원에서는 저 안이 굉장히 왜냐하면 또 저 안 속에는 진해의 가장 수건 사업인 동서로 있는 이 철도망이 있습니다. 그 철도망이 이렇게 제거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저기 경상남도 안으로 갔을 때는 진해의 수건 사업이 계속 이렇게 수건이 되어버리거든요. 이 부분을 풀 수 있는 이런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저도 현재 지금 국가철도망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또 창원시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충분히 문제를 좀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요. 계속 저희들이 그 국토부하고 상의를 좀 해서 또 도와 또 상의를 한번 해서 가급적이면 좌측에 있는 창원시 계획, 저게 이용자가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되게 되면 우리 창원시가 실제 가덕도 공항이 말이 가덕도 공항이 우리 창원공항처럼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안이라 보고 있고 그 같이 힘을 합해서 좌측 계획으로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그 지금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예, 국토부를 통과해버리면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원에도 보면 뭐 국회의원이 5분이 계시고 또 어떤 이런 상황이 되고 또 창원이 또 100만 아닙니까? 머릿수로 해도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추진을 해야만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제 경상남도 계획이 저 안으로 만약에 국토부를 통과한다면은 문제가 뭐냐면 부산 서부권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을 갈 때 부산역으로 가려면 1시간 넘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1시간 넘게 가겠냐는 거죠. 결국은 신항으로 들어와서 차를 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신항에서 차를 타고 들어와서 중앙역까지 올 때는 벌써 반 이상이 차버리는 거죠. 그럼 결국은 지금 현재 창원역에서 서울로 가는 이 KTX 이 부분이 아무리 정차를 해도 창원 시민한테는 아무 이익이 없어지는 거죠. 결국은 차량이 열차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까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도를 통해서 간 거는 중앙역을 통해서 일단 중앙역을 경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좀 더 노선 면에서 보면 진해를 경유하는 게 더 좋아 보이는데 저도 상황이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번 예. 창원 쪽에 있는 어떤 이 마산이라든지 창원에 있는 분들이 결국은 중앙역을 들어왔을 때 굉장히 기차표를 예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다 보면은 좀 그런 데 대한 대책도 우리가 좀 생겨야 된다. 지금 현재 동대구에서 창원역까지 20분을 단축한다는 이 계획보다는 좀 창원에 있는 분들이 많은 사람이 편익하게 서울을 갈 수 있는 이런 게 좀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안을 가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좀 시장님도 머리띠에 이 빨간 거를 메고 이렇게 한번 알겠습니다. 안 어울리겠지. 같이 우리 그 시의회하고 또 도에 또 창원에 계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저 보시는 것처럼 좌측 안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의사를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들이 창원하고 김해하고 터널 하나 뚫는 것도 인구 유출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저 안이 된다면은 결국은 김해 쪽으로 쏠림 현상이 더 많은 지금 장유역으로 돌아버리거든요. 장유역을 가고 신공항으로 가버리니까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김해에서 원하는 어떤 토지를 닦아놨고 인구를 유입을 바라는 이런 어떤 안에 결국 폭발력을 주는 거거든요. 그럼 창원시에서는 아무 행기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저 부분을 좀 이렇게 고민을 좀 더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게 국방부하고 연결되는 소파 이런 규정하고도 예, 사비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저희들 요 앞에 총선에 이종욱 국회의원께서 이 안을 갖다가 제안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여야를 떠나서 이 안은 진해의 어떤 먹거리고 창원이나 마산의 어떤 이런 부분도 좀 굉장히 교통망을 폭발하고, 그리고 이게 지하 노선이다 보니까 차후에 창원 마산을 지하철로 연결해도 꽤 괜찮은 어떤 생각이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창원시 계획안을 우리가 좀 더 많이 이렇게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예, 저도 같이 힘을 좀 합해서 좀 우리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해야겠습니다. 삭발이라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예, 그렇게. 좀 이거는 진해의 동서의 어떤 이렇게 부분하고 어떤 이런 어떤 미군의 불공정한 이런 소파 이런 노선하고도, 그리고 진해의 어떤 이렇게 위험물을 처리하는 이 노선이
없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그리고 진해의 폭을 넓히는 이런 어떤 굉장히 진해로 봤을 때는 좋은 어떤 아이디어였는데 참 이쪽으로 가니 경상남도 계획안을 간다면은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실 진해의 한 주민으로서도, 거의 창원의 한 주민으로서도 너무 이렇게 좀 안타까운 면이 많아서 이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기 가기면은 중앙역이 지금 이제 한번 이렇게 기차가 올 때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주 이용을 하고 있고요. 늘 저 아쉬움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에 이제 역사가 세 개가 있는데, 어찌 보면은 이제 역사다운 역사, 앞에 광장을 갖추고 있는 것은 마산역이 이제 유일한 것 같고, 우리 창원역은 앞에 그 여러 가지 또 지형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개발 앞에 확장 가능성이랄까 이런 게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 한계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또 그거를 현 역사를 그 기준으로 해서 또 많은 그 시설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그런 걸 감안해서 또 이용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 생각은 어찌됐든 저 안에 여러 가지 지형적으로 보면 더 이상 확장이 어렵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예를 들어 이게 뭐 하나 아닙니다만은 간에 썬컨을 해서 우리 이 창원 시청에서 올라가는 도청을 강력하는 걸 지하로 해서 돌려 나오고, 또 거기서 세코까지 하이프루프를 연결하는 뭐 그런 거라든지 입체화하는 그런 방안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많은 교통량이 있을 때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질의했던 창원 중앙역에서 노선도가 생기다 보면 결국은 중앙역이 집중화될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마산역보다도 더 이렇게 확장성을 가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 중앙역에 한번 가보시면은 기차가 오는 시간대는 거의 다가 주차장입니다. 그럼 저 주차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문제점이 뭔가. 지금 A하고 B하고 C인데요. B에 보면은 주차장입니다. 저 주차장에서 나오는 부분이 예전에는 C 가까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B로 갔어요. 그러니까 B로 가다 보니까 모든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은 전부 다 우측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중앙역 쪽으로 경유를 해야 돼서 이래 돌아와야 되다 보니까 그 나가는 시작점부터가 저 나올 때까지는 거의 제가 기차가 올 때 한번 가보면은 한 15분 이상이 걸립니다. 그리고 B 부분에서는 이게 병목 현상이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택시 가는 노선하고 이 길하고 이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쪽에서는 계속 문제가 되고, 그리고 또 들어가는 차량이 많이 그거를 못 하다 보니, 주차를 못 하다 보니까 대기하는 주차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게 거의 굴까지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차가 진입이 안 되다 보면은 길상사 넘어가 버리거든요. 주차가요. 그러니까 주차 시간에 인접해서 오는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내려서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주차장 문제도 한번 출구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아까 말씀처럼 뭐 지하화를 해서 뭐 다르게 노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십사 하는 거고, 지금 이제 A 쪽에 가면은 저쪽에서는 회전교차로가 있습니다. 회전교차로가 두 개, A하고 C가 두 개가 있는데 A 쪽에 가시면은 저 부분에서는 이 세 개의 길이 마주치는 그런 어떤 곳이 되거든요. 저쪽에서는 병목이 너무너무 치열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고도 많이 나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역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역사를 한번 가보시면은 아마 이런 고민을 충분히 했을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현재 여러 가지 평면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입체적인데 이제 지하를 밑으로 쭉 내려가서 그 앞에 이제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걸 허가한다면 또 민자가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제 그런 입체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방안, 그러니까 교통 차량들도 지하에서 그러니까 바로 와서 바로 흘러서 나가버려야 이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현재는 현재 요 상태로는 굉장히 한계가 좀 있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아예 버스 노선을 아예 바꾸어 가지고 지금 그 큰 메인 도로와 그 사이에
버스 이용자들이 다른 교통수단으로 해서 빠르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모빌리티를 까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결국은 또 비용 아니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시 재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자를 잘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서 시 재정 투입 없이 그 민간 사업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산단을 우리가 그거 발표를 할 때 지금 산단 중에서 그 중앙역 옆에 보면은 창원도시융합기술개발 단지가 네네. 생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또 하나의 이 부분을 또 폭발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쪽 지역에 지금 현재 안에 발표된 건 상업시설은 50만 세제곱미터, 그리고 주거시설이 또 들어와요. 거기도 29만이에요. 그리고 공공시설하고 이게 148만 세제곱미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보면은 이 정주 개념이 생겨보다 보니까 저쪽에 굉장히 많은 어떤 부분이 많이 또 폭발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와 연계를 했을 때 이쪽은 지금 현재의 중앙역으로서는 너무나 저 시설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이 좀 연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연계를 해야 되고요. 지금 심지어 서울시 같은 데도 남산역 전체, 남산 있잖아요. 남산 안에 지하를 개발하는 것도 좀 구상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고 그러면 결국 지하 공간 개발에 착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하 공간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필요하다면 그런 용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시 이제 융합형 이 단지가 우리가 지금 이제 227만 세제곱미터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또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혹시 이게 대한 계획이 우리는 뭐 진해는 신항이 있고 마산은 이제 복합단지가 있으니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도심 융합 기술 개발 단지에 대해서 혹시 또 가지고 있는 안에 계획은 있습니까? 원래 우리 그 차원 제2국가산단도 그런 개념을 접목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요. 결국은 그 단순하게 이제 생산 도시로서만 있었을 때는 항상 그 대기업이라든지 그 수직 계열화된 제일 위에 있는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이제 변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인근 대학하고 협력을 해서 그런 변화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 역량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창원대학 안에 그 또 역세권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R&D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인력들에 대한 거를 많이 집중하다 보면 창원에 새로운 좀 변모가 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원래 그래 했거든요. 아마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현재 그 창원대학 안에 그 지비를 이제 풀었으니까 하나하나 그런 미래 전략을 만들어가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도 가니까 싱가포르 대학 옆에 이렇게 무슨 연구단지 뭐 이렇게 맞습니다. 과학 이런 단지가 회사가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와 같이 이 창원대학 쪽에도 R&D 사업을 엮는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창원대학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거는 뭐 이렇게 로봇 개념이라든지 방산 개념 이런 걸 많이 접목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거하고 연계를 해서 좀 이렇게 같이 만들어 가면은 이 단지도 예, 원래 구상했던 게 그런 개념입니다. 예, 그런 개념이고 얼마든지 또 대학이 있고 또 역세권이 있고 이동성 모빌리티가 굉장히 좋고 이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그 여기에 있는 또 그 뭡니까 창원대학하고 또 우리 정기현 재료연하고 자체 협력을 해서 그런 답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한번 좀 이렇게 시하고 우리가 우리 뭐 창원대학하고 또 연계를 한다든지 지금 그 안에 보면 협업하는 어떤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전기연구원이라든지 뭐 재료연구원, 뭐 기술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거기는 보면 말 그대로 협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 대한 어떤 부분이 조금은 떨어질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거점화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을 이번 이 단지 안에 엮는다면은 좀 더 창원대학이 또 폭발하지만
어떤 우리가 창원에 보면 의료 산업이 약하지만 좀 이런 부분이 좀 발전되면은 결국 의사들도 내려올 거라 보거든요. 예, 원래 이제 글로컬 사업에 그 창원대학에 제가 개념을 제안했던 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 창원대학과 출연연의 그 관계를 그 창원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출연연에 가서 거기서 바로 논문과 그걸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출연연 나름대로 또 애로들이 많이 있거든요. 인력들이 없어 젊은 인력들이 없어가지고 그 관계를 강하게 이렇게 묶어주려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조금 좀 그 개념이 조금 변질은 됐습니다만은 원래 하고자 했던 게 그런 대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이런 이공 계열의 어떤 그런 부분을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고 또 중앙에 계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엮어 가신다면은 굉장히 좀 원래 제 계획이었습니다, 그게요. 글로컬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좀 다르게 좀 변질이 좀 돼가지고 좀 그렇습니다만. 좀 이 부분에 좀 집중을 좀 다른 데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산단을 풀어난 게 그죠? 근데 이게 요 부분에는 좀 이렇게 너무 좀 약간 좀 둥실하게 이렇게 간 느낌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상황입니다. 네, 네. 중앙역하고 같이 연계돼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 깔따구 사건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숨었다 나타났다 이렇게 막 하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제가 뭐 위기 관리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사과 때문에 중앙부처 같은 사과를 굉장히 신중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송구스럽다, 사과합니다, 뭐 이런 얘기 다른데 또 그 앞에 부시장님인가, 그 앞에 우리 또 다 했는데 또 사과 이게 좀 마땅치 않아서 그랬는데 또 제가 뭐 단체장 하면서 그런 걸 조금 뭡니까 그 시민과의 그 인터랙션 하는 그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그거로 인해서 이제 상수도 비상 연계 공급망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560억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게 비상 연계망으로 560억을 소비하기가 좀 낭비 아니냐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상수 공급 물량이 많다면은 비상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언제 어디 물이라도 끌어줄 수 있으면 좋은데 현재 아시겠지만 낙동강에서 들어오는 우리 정수에서 쓰는 양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뭡니까 그 비상망은 비상 그대로 쓰고 이 상시적으로 돌리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래도 일단 진해 지역에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특히 석동정류장을 통해서 나가는 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상망을 개설하는 것은 진해에 있는 분들께는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비상연계망이라는 게 생기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관을 갖다가 무엇으로 지금 현재 매설할 건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업계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주철관으로 할 건지 관관으로 할 건지 이게 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용역 결과가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은 관관을 할 거면 아예 관관을 하든지 뭐 주철관을 할 거면 주철관을 하든지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에는 주철관이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석동 터널에 이게 공사가 임박하다 보니까 관관을 안에 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왜 관관을 였는지 그런 부분도 용역을 보면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아직까지도 계속 딜레이 되다 보니까 받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관광업자들은 지금 이제 한 8군데가 여기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철관은 지금 한 개 쪽이 지금 사활을 굴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이게 돈이 뭐 거의 560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로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은 왜 처음에 이 부분에 이제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석동 터널에 관관을 엮게 된 경위가 뭔지를 제가 알고 싶었어요. 혹시 시장님한테는 혹시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었어요. 아니 이제 어제 이제 답변 준비하면서 파악을 했는데요. 이게 상수도가 들어오는 그 라인이 이제 석동 터널을 경유하다 보니까 석동 터널 안에 이미 정해져 있는 그 파이프가 지나가는 그 단면적이 있습니다. 단면적이
좀 적다 보니까 저 주철관을 쓰게 될 경우에는 이 단면이 굉장히 커야 되고요. 그러니까 좀 무거운 쇠를 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저 강간 스틸 이걸 쓸 때는 굉장히 단면적이 적어도 된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석동 터널에 뚫어나 있는 그 단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아마 강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구경은 파이는 다 똑같다고 보고 있거든요. 강간도 그 파이가 있고 추철관도 그 파이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강간을 매설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렇게 명확하게 해서 어떤 뭐 진행, 우리가 뭐 이게 뭐 어떤 상황이다, 우리가 창원시에서 이런 걸 원한다든지 이런 게 좀 명확하게 되면 좋은데 지금 이제 그 용역 결과를 계속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논란의 요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용역이 조금 늦어지는 거는 뭡니까 그 비상간로를 설치하는데 그 토지가 이제 그 우리 땅이 아닌 데가 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토지 사용 협의랄까 뭐 그런 쪽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늦어진 걸 알고 있고요. 그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그 주철로 해야 될지 또는 그 강간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은 완전 공론화를 해가지고 전부 투명하게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또 비용 대비 아까 여러 가지 또 구속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 아까 그 단면적이 얼마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래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있는 그대로 한번 공청회를 한번 해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상연계망으로 다 이렇게 공사를 끝났다고 했을 때 이 연계망을 한 번씩 물을 여서 사용을 할 거 아닙니까? 확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확인을 하는 어떤 과정에 이거를 쓸 수 있는지 또 안에 있는 물이 고여 있으면은 이게 썩지 않습니까? 몇 달 만에 이래 되면은 그럼 그거를 또다시 퍼내는 어떤 과정까지 이런 어떤 비용이 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시망을 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는 이제 본 의원의 생각이고 또 이제 또 집행부에서는 또 다른 안을 또 제시를 하고 있다고 보면은 이 연계망을 560억으로 비상 연계망을 쓰는 게 과연 합당하냐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창원에 있는 가장 좋은 어떤 물이 칠서정수장입니다. 칠서정수장의 가동률이 한 56% 되거든요. 그 56%를 75%나 80%로 올렸을 때 한 뭐 우리가 보면 11만 세제곱미터가 나오거든요. 물량이요. 그러면 그게 진해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양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이렇게 상시망을 쓰면은 진해의 석동 정수장이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인원을 갖다가 지금 칠서 정수장까지 인원이 지금 굉장히 한 반도 안 되거든요. 원래 계획 대비요. 그럼 거기에 인원을 투입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한번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예, 한번 공론화를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의견을 한번 다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혹시 들으시는 분들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은 현재 진해 석동 정수장에 가는 물이 이제 본포에서 바로 가져가고 있는데 그게 어떨 때는 이제 물이 공급이 딸릴 때가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칠세에서도 바로 저기 그 진해 쪽으로 갈 수 있는 비상망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존경하는 정순호 의원님께서는 두 개 항상 물려서 일시적으로 쓸 게 아니라 늘 한꺼번에 쓸 수 있는 이제 그를 한번 검토하시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있는 그대로 한번 그 말씀을 드리고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문제가 가압장 문제인데 지금 가압장이 올해 노후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새로 이제 이렇게 정비를 하든 재설계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이걸 좀 확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좀 비용이 뭐 많이 들지만도 그래도 좀 이렇게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래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요까지 시장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창원시에서 청년에 대한 이런 어떤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른 지자체에 보면은 그 대학을 이제 우리가 만약에 뭐 서울에 있는 아이가 그 대학생이 창원을 왔을 때 전입을 하게 되면은 이 전입생한테 기숙사 비용을 대주는 그런 학교도 지역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는 창원 지역에 온 학생들이 창원 시민이 아닐 수도 있고 전입을 안 하던 시민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제 인구가 1명, 2명이 지금 이제 뭐 부족한 것도 아니고 많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잘못하면 이렇게 우리가
지위를 잃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상황이면은 좀 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고, 그 진해에 있는 대학생들이 창원대학이나 마산대학을 경남대학을 가기 위해서 한 5번의 버스를 탄다면 이게 말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부산에 있는 대학은 시내버스, 이 학교 버스가 저희들 진해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대학이고 똑같은 학교면은 부산을 가는 게 더 편리성이 있지 않습니까? 창원대학을 오는데도 5번을 타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과연 창원의 청년 정책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 어떤 그 이동성에 대한 거는 그래도 이번에 그 버스 노선 개편을 좀 해서 상당 부분 뭐 개선을 했다고 보고 있는데 그 아직까지도 그 정도 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좀 아니라 보고요. 여러 가지 어떤 우리 그 재정 여건하고 봐서 어떤 최적의 답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버스 노선 개선도가 한성 개념이다 보니까 이런 데 대해서 좀 많이 미흡하고 특히 좀 많이 멀리 있는 특히 우리가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저 용원이나 이런 지역은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하고 교육 쪽이 합의를 해서 버스를 운행하는 방법도 한번 2학기 중공연제인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창원시 의회는 여야가 함께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논쟁보다는 정책으로 시민들께서 주시는 책임을 다하고 저희 의원들은 시정을 견제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막고 창원 시민의 편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여야를 소통하는 시정을 열어주시기를